김일성은 진정 민족의 영이었나. 보천보 전투의 진실. 오늘 보천보 전투는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 역사에서 큰 자리를 차지한다. 보천보 전투를 통해 김일성의 만주 항일 빨치산 투쟁이 조선의 독립을 위한 조선혁명이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어영 역사가들은 보천보 전투를 대부대에 의한 국내 진공 작전이라고 부른다. 1930년대 중반기 일제가 식민지적 약탈과 탄압을 강화하고 내선 일체, 동조동근을 부르짖으며 조선인민의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날뛰는 정세하에서 국내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37년 3월 무성현 서강에서 열린 군정간부회의에서 김일성이 대부대에 의한 국내 진공작전 방침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에 따라 1937년 6월 3일 김일성이 부대를 이끌고 구시물동에서 뗏목을 타고 압록강을 건너 곤장독에 올라 수경하였고 다다음 날 10시 보천보 시가를 공격했다고 한다. 유격대원들은 경찰관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비롯한 일제의 포갑기구와 통치기관들을 습격 소탕하고 보천보 일대를 해방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김일성은 인민들에게 조국 항복을 위하여 총궐기회로 호소하는 연설을 했다고 한다. 과연 보천보 전투가 그것을 기념하는 동상을 세우고 전적지를 만들고 매해 6월 4일 우등불 모임을 해야 할 만큼 거대한 전투였는가? 먼저 대부대에 의한 국내 진공작전 방침을 내렸다는 1937년 3월의 서강회의는 김일성이 지도한 회의가 아니었다. 이 회의는 한 달 전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제4사와 제6사가 합동작전을 벌린 이명수 전투에 이어 제2사를 협동작전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였다. 서강회의에 참가한 최연은 제4사 제1단장으로 김일성 부대에 속하지 않았다. 동등한 위치에 있는 세 사장들의 회의를 일개 사장에 불과했던 김일성이 주도했다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다. 회의는 김일성의 제6사는 보천보로, 주수동의 제4사는 무송, 안도, 하령을 거쳐 무산으로, 좌범의 제2사는 임강 일대의 장백으로 진출할 것을 결정하였다. 어영 역사가들은 김일성의 제6사와 동등한 조한범의 제2사, 주수동의 제4사의 활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마치 김일성의 제6사가 대부대이고 그 대부대가 보천보를 친 국내 진공작전으로 설명한다. 당시 김일성의 제6사는 90여 명의 작은 부대로 결코 대부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일성의 제6사가 진행한 보천보 전투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자. 당시 보천보는 일본인 26호에 50명, 조선인 208호에 1323명, 중국인 2호에 10명이 사는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다. 여기에 5명의 경찰이 주재하고 있었다. 그중 일본인 경찰은 3명에 불과하였다. 1937년 6월 4일 밤 10시 공격이 개시되자 야간 근무를 서고 있던 경찰관들은 총소리를 듣고 모두 도주하여 하나도 죽지 않았다. 다만 옷마등에 엎혀있던 경찰관의 자녀가 총에 맞고 숨졌다. 유격대원들은 경찰관들이 도주한 주재소 무기고에서 경기관총 1자루, 소총 6자루, 권총 2자루 등을 탈취하였다. 그리고 면사무소, 산림보호구, 농사시험장 등에 불을 질렀다. 어영 역사가들은 김일성이 활활 타오르는 불더미 옆에서 연설을 하고 유격대원들이 조국 강복해 10대 강령 등을 나누어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일성의 연설을 들었거나 10대 강령을 보았다는 증언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 독이 경찰의 저항이 전혀 없었던 것만큼 보천보 전투는 본래 의미의 전투라고 할 수도 없다.
훗날 김일성이 보천보 전투에 대해 그 의인은 일본 놈을 몇 명 죽인 데 있지 않다고 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90여 명의 유격대가 경찰의 저항을 전혀 받지 않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 들어가 총을 쏘고 불을 지른 것이 보천보 전투의 진실이다. 역사의 진실이 이럴진데 보천보 전투를 대부대에 의한 국내 진공 작전이라는 어마어마한 미사력으로 포장하고 보천보 전투 승리 기념탑을 세우고 매해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우등불 모임을 벌려야 하겠는가. 지금까지 보천보 전투의 진실 낭독의 예린이었습니다.